북극 항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선이 오는 22일 북극 항로 항해에 나섭니다. 유조선이나 중량물 운반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이 북극 항로를 시범 운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고차와 자동차 부품 등 실제 화물을 운송하면서 북극 항로의 안전성과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걸음입니다. 북극 항로에는 크게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러시아 북쪽을 통과하는 북동항로와 캐나다 북쪽을 통과하는 북서항로입니다. 모두 북극을 경유해 동서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바닷길입니다. 새로운 항로가 활성화되면 그 항로에 위치한 국가와 도시도 함께 발전합니다. 기존의 세계 해상 물류는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회 귀선과 남회 귀선 사이를 중심으로 주요 항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이 바닷길이 인류의 물류 동맥 역할을 해왔고 주요 항구와 국가 역시 이러한 항로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의 시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어젠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세계의 주요 항로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이기 들어 더욱 빨라졌습니다.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란 전쟁입니다. 유럽에서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연결되던 기존 물류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대체 노선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고 이는 북극 항로 가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를 중심으로 북극을 무대로 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항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북극을 이용하는 새로운 물류망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이렇게 재편되고 있는 동안 육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물류는 육상과 해상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육상 공급망의 변화 없이 바닷길만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육상 물류망의 재편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해 북한을 열고 만주와 몽골, 카자흐스탄을 지나 유럽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유라시아 경제 회랑입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안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경제 회랑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실제로 존재하며 2026년 현재 관련 사업은 투자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계획이 완전히 본격화됐다고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단계에서 핵심은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미국 우즈베키스탄 공동투자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투자 대상에는 핵심 광물, 에너지, 교통, 물류, 첨단 제조업이 명시됐고 DFC는 이 사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카스피의 횡단 회랑, 이른바 중간 회랑입니다. 대략적인 노선은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 남카프카스, 터키, 유럽으로 연결됩니다. 미국은 이미 2024년부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회랑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금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DFC가 이 지역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회랑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면서 직접 투자 플랫폼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남카프카스의 트럼프 국제평화 번영 경로를 카스피해 횡단 회랑의 핵심 연결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남카프카스 시장을 세계 공급망에 편입시키고 핵심 광물을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운송하는 것까지 사업 목적에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서쪽 절반은 이미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가리아의 부르가스항 현대화에도 투자하면서 중앙아시아 중동과 중동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육상 공급망이 북극 항로와 함께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과 몽골이 상당히 흥미로운 위치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이미 미국, 한국, 몽골 핵심 광물 3자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울란바토르에서는 첫 미국, 몽골, 한국 핵심 광물 대화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몽골은 이 자리에서 몽골의 광물 자원을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퍼즐을 하나로 펼쳐놓으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제조업 공급망, 몽골의 핵심 광물, 중앙아시아의 핵심 광물과 에너지, 카스피의 횡단 회랑, 남카프카스, 튀르키예, 흑해, 중동부 유럽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조각이 실제로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선의 전략적인 장점은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몽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몽골에는 결정적인 지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완전히 갇힌 내륙국입니다. 따라서 몽골의 핵심 광물을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편입시키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운송망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우회 물류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미국, 한국, 몽골 핵심 광물 협력이 이미 존재하면서도 아직 거대한 육상 경제 회랑으로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를 마지막 활용 점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이 통로가 사실상 북한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육상 물류망을 연결하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는 한 한국에서 출발한 철도와 도로가 북한을 지나 몽골과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며 북한 개방에 공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김정은과의 친분을 연일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북한을 국제 경제권으로 끌어내기 위한 포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 개방은 남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폐쇄 국가를 최소한 경제 교류와 물류 이동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한반도는 대륙과 직접 연결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물류가 북한을 통과해 몽골과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고 비로소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연결고리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되면 남북 경제 교류 역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이며 북한을 개방하려 했던 오랜 수건을 미국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북한 지도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여정 역시 남한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유화책을 통해 북한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대규모 인명 손실이나 군사력 동원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 김정은을 참수하기 위한 이른바 코피 작전이 실제로 검토됐던 점을 생각하면 미국 백악관의 테이블 위에서 전쟁이라는 카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협상으로 북한을 개방하지 못하고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돌아서면 한국 역시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재명 정부의 반이스라엘, 반미, 친중 기조와 국제사회의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면서 실용 외교만 강조하는 안일한 태도가 계속되면 트럼프의 한반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실제로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직접 협상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정작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 이후 한국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벌어질 한반도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은 남의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전쟁 혹은 전쟁에 준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역시 에너지 공급망과 세계 물류망을 다시 짜려는 글로벌리스트들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고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새로운 육상 경제의 회랑까지 만들어지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커집니다. 한반도는 서태평양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바다에서는 북극 항로가 열리고 육지에서는 북한을 관통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경제권에 편입시킬 것인지, 미국이 한반도를 새로운 유라시아 공급망의 동쪽 관문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앞으로 동북아 정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쟁에서 한국 정부는 노선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진영에 서야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망의 관문이라는 것은 경제적 기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관문을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의 경쟁이 시작되면 그곳은 언제든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고 노선을 정확하게 잡아야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